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 뉴욕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돈 재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배심원단을 구성한 12명의 뉴욕 시민들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전에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 관련 자료를 위조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재판 둘째 날 심리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던 트럼프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됐습니다. 판결은 트럼프가 지난 6주 동안 재판을 받아온 맨하튼 법정에서 내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배심원 한 명 한 명을 응시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판결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트럼프가 유권자들이 다니엘스와의 성관계 혐의를 알지 못하도록 수표와 관련 기록을 위조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으며 배심원들은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는 이 음모가 2016년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됐으며 백악관 취임 첫 해에도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다니엘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의 징역형과 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판사의 형량에 대한 재량권 폭이 넓어 벌금, 집행유예 또는 가택연금 등의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선고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UC 데이비스 경찰국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민모 양이 지난 17일 저녁에 캠퍼스를 떠나 암트랙을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해 미션 스트리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습니다. 민 양이 실종되던 날 그를 목격한 목격자는 민 양이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민 양과 연락이 두절된 가족은 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현재 일주일 넘게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입학한 민 양은 5피트 4인치의 키에 체중 120파운드로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색 상의와 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UC 데이비스 경찰국은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보 전화는 530-752-1727번입니다.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이 28일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영스타운의 리얼티 타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앞면이 파괴됐습니다. 이 건물 1층엔 체이스은행 지점이 있으며 나머지 층은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폭발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실종자 중 1명은 체이스은행 지점 근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폭발로 1층에 내려앉았다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현재는 수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약 100년 전에 지어졌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불립니다. 영스타운은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영스타운이 속한 마호닌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사고 건물에서 천연가스가 폭발했다면서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감염자가 최근 독일 뮌헨에서 LA 국제공항 렉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프레즈너 요세미티 국제공항으로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에 렉스를 이용한 수천 명들이 공기를 통한 전염성이 높은 질병에 잠재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국은 뒤늦게 확인된 이 사례로 인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가 총 9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홍역 감염자는 지난 19일 오후 3시경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렉스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한 후 그날 밤 8시 프레즈너 요세미티행 연결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보건당국은 홍역 바이러스의 경우 공기를 통한 전염이 가능해 지난 19일 후 렉스 국제선 터미널 이용자들은
홍역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몸 상태를 살펴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홍역은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약 6배 더 강하며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22년 약 13만 명이 홍역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렉스 감염 사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보고된 140여 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총 건수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입원이 필요했으며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올해 초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예산안 연설에서 식료품세 폐지를 촉구했으며 물가 상승으로 여전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2개 이상의 주에서 식료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이 세금을 폐지하려는 주지사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지자체들은 세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세는 지자체들이 주정부 감독 없이 최대 1%까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긴 현충일 주말 동안 세금 철폐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스티브 스타델만 주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식료품에 부과되는 주정부 판매세를 제거함으로써 주 전역의 가정이 생필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드론 무인기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마존은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지방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주요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으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은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감시자가 눈으로 감시할 수 없는 곳, 즉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드론으로 배송하려면 1마일에 한 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해 비용이 많이 들고 서비스 확장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시권을 벗어나는 거리도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존은 2013년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프라임 에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뒤 서비스를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주 럭퍼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두 지역에 드론 주문 처리 허브를 두고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내년에도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장거리 드론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월마트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월마트는 짐라인 윙 등 드론 배송업체와 협력해 현재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 제한적으로만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를 텍사스주 댈러스 대다수 지역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업계에서 대형 인수합병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미국 3위 에너지업체인 코노코 필립스가 미국 내 다수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 오일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코노코는 29일 마라톤 오일 주식을 자사 주식과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조건에 따른 인수 가격은 부채 54억 달러를 포함해 총 225억 달러에 이릅니다. 마라톤 오일은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텍사스주 등지에 유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해저 유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노코와 마라톤 오일 모두 석유 재벌 존 디 록펠러가 보유한 스탠더드 오일이 반독점 규제로 분해되면서 갈라져 나온 기업들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최종 성사되려면 경쟁당국의 심사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라이언 랜스 코노코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병은 우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재무 체계에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업체들은 지난해 들어 대규모 인수 합병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몸집 불리기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은 셰일 오일 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600억 달러에 인수했고 한 주 뒤 에너지 메이저 세브론도 가이아나 해저 광구 사업권을 보유한 헤스를 5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받던 중 도망가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미국의 성폭행범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입냄새가 끔찍할 정도로 심해 구취 강간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의 집에서 15년간 일반인처럼 살았고 이 여성은 그의 정체를 모르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매사추세츠주 경찰 발표를 인용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토웬리라는 구치 강간범의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토웬리는 2005년 2월 2일 직장 동료의 집에 들어가 동료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DNA와 끔찍한 입냄새로 신원이 확인돼 악취 강간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7년 배심원단은 리에게 강간과 납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매사추세츠주를 탈출했습니다. 당국은 수년간 리를 추적했고 형사들은 수색에 수백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 TV 프로그램에도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경찰은 오클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에서 한 여성이 소유한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에서 리를 찾았습니다. 둘을 감시하던 경찰은 이들이 차를 몰고 집을 떠나자 교통단속을 핑계로 차량을 세웠습니다. 리는 처음에는 가짜 이름을 당국에 제공했지만 나중에 지문으로 확인된 자신의 진짜 신원을 인정했습니다. 주 경찰은 여성 동반자는 캘리포니아에서 15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한 사람이 달리는 비행기 터빈 엔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LM 네덜란드 항공은 29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덴마크 빌룬드로 향하던 비행기의 엔진에 사람이 끼이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빌룬드행 KL1341편으로 항공사 측은 현재 사고를 목격한 승객과 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키폴 공항은 연간 약 7,2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며 유럽에서 세 번째로 붐비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당국은 현재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정보는 입수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 닛산은 타카타 에어백 팽창 장치가 충돌 시 폭발해 위험한 금속 파편을 튕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약 8만 4천 대의 구형 차량 소유자에게 운전을 중단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5년 이후 조수석 에어백 팽창 장치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기인합니다. 닛산은 운전금지 경고 조치가 일부 2002에서 2006년형 소형차 센트라, 일부 2002년에서 2004년형 SUV 패스파인더, 2002년 및 2003년형 인피니티 QX4에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닛산 측은 소유자가 해당 장치 교체를 요청할 경우 무료 견인 서비스 및 렌터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성명에서 경미한 충돌에도 타카타 에어백이 폭발해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최소 35명이 타카타 에어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혼다, 포드, BMW, 도요타, 스텔란티스, 마스다도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일부 차량에 대해 닛산과 유사한 운전금지 경고를 발송했습니다.